아, 집합부터 좀 해봅시다. 집합. 집합 완전 처음 듣는다 하는 사람 있나? 없죠? 네. 너무 기초적인 건 그냥 좀 빨리 넘어갈게요. 뭐 원소가 뭐고 이딴 건 넘어갈게요. 좀 알지? 자, 그래도 뭐 집합의 정의 정도는 좀 듣고 들어갑시다. 집합의 정의가 뭡니까? 집합의 정의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명확한 대상들을 모아놓은 걸 집합이라고 하죠. 그죠? 그 명확한 대상들은 원소고, 그죠?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를 집합이라고 부르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김승환은 잘생긴 사람의 집합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을 때, 그죠? 눈빛을 보니까 안 들어가나 보네요. 그죠? 최소한 넌 나가 꺼져 빨리 스카노 꺼져버려. 근데 이제 근데 내 여자친구한테 난 잘생겨 보일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건 명확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모은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집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페이지. 자, 그럼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들 이것도 명확한 기준이 아니죠, 그죠? 성적이 나쁜 학생들 이런 것도 명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겠구나. 착한 학생도 마찬가지. 명확한 기준이라고 할 만한 건 뭐밖에 없다?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이거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이런 것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지? 재미가 없잖아. 그럼 재미없어? 재밌어? 그러면 그냥 여기부터는 여러분 그냥 뭐 탐구보고서 같은 거 갖다 쓰세요. 아시겠죠? 명확한 대상이잖아. 그지? 겨우 이딴 거 하려고 수학자들이 명확한 대상이란 걸 기준을 세운 걸까? 아니에요. 사실 이 수학자들이 처음에 집합의 정의를 줄 때는요, 저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친구들을 다루기 위해서 정의를 줬거든. 그게 그냥 내가 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냥 들어봐.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야, 알겠지? 그냥 여러분 탐구 보고서 같은 게 갖다가 쓰시라고. 들어보면 재밌어. 자, 어떤 섬이 하나가 있어. 섬이 하나가 있어. 어? 아, 이거 그냥 진짜 탐구 보고서용이에요. 이거 시험에 절대 나올 일 없어요. 섬이 있는데요. 러셀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러셀의 패러독스. 안젤로 러셀. 그 말고 수학자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러셀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자, 어떤 섬에 사람들이 막 살고 있어. 근데 여기 누가 살고 있냐면 이발사가 한 명 살고 있어. 이발사. 오케이? 이 이발사는요, 어떤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주냐면 자기 자신의 머리를 이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주는 이발사.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지 자신의 머리를 자르겠어 안 자르겠어? 안 자르지. 근데 얘 이발해줘. 얘 잘라 안 잘라? 안 자르겠지. 얘 이발해줘. 안 자르겠지. 이발해주는 거야. 처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발을 해줘요. 근데요, 그러면 저 이발사는 자기 자신의 머리를 잘라야 될까 안 잘라야 될까? 생각해봐. 10초 정도 줄게. 안 잘라요. 자, 잘라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잘라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둘 다 아닐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불가능해요. 자, 들어봐. 이 사람은 누구의 머리를 잘라준다 그랬어? 자기 자신의 머리를 이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준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않아. 이발사가 자기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않아. 그럼 이발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 자기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럼 이발사는 그런 사람들의 머리는 어떻게 해준다고? 이발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이발사가 이발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지? 자기 자신의 머리를 이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줘야 된다 그랬지? 자기 자신의 머리를 이발을 했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발생했어? 모순이 발생했죠. 그래서 러셀의 역설이에요. 둘 다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사실 이 집합에서 지시하는 명확한 대상이란 건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러셀이라는 사람은 얘를 해결을 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건 이제 내가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해하기 제일 쉬운 예시를 들고 온 거고 실제 표현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해가 안 되시죠? 뭔 말인지. 그죠? 이건 이해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런 역설 때문에 사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다라는 거 그냥 재밌는 수학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참고로 러셀은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도 그 합의를 가지고 집합을 정의를 해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대학교 가서 배우시면 수학과 가면 배우시면 근데 이 중에 수학과 지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으니까. 자, 명확한 대상을 모아놓은 게 집합이다. 이건 시험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니? 얘들아? 안 나오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집합은 대부분 대문자로 쓰죠. 집합 안에 구성 요소들을 원소라고 하는데 원소는 소문자로 쓰죠. 요거 원소 표시할 때 이렇게 삼지창으로 연결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다들? 자, 그다음에 요 집합의 표현 방법 세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집합의 표현 방법 세 가지. 1번, 2번, 3번. 자, 첫 번째 원소 나열법입니다. 원소 나열법. 자, 원소 나열법은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집합의 모든 원소를 다 나열해서 쓰겠다 이거. 1, 2, 3, 6, 뭐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더 이상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못하면 여러분은 이제 안녕.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손 써줄 방법이 없다. 알겠지? 자, 근데 원소 나열을 할 때요. 내가 임의로 순서 정도는 좀 바꿨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 둘은 같은 집합이야? 다른 집합이야? 같은 집합이죠. 그죠? 순서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자, 두 번째 조건 제시법입니다. 자, 어려운 친구는 누구야? 제일 짜증나고 어려운 친구는 얘죠. 조건 제시법이죠. 그죠? 자, 조건 제시법이 어떤 친구인지 얘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얘는 수능 때까지 나와요.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얘는 마주칠 수도 있어. 알겠지? 자, 조건 제시법은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x바 뒤에 x에 관한 조건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위에 요 A 집합을 표현을 하고 싶어. 1, 2, 3, 6이라는 집합을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1, 2, 3, 6은 어떤 친구들을 모아놓은 거니? 6의 양의 약수. 그렇지. 그래서 x는 6의 약수다. 6의 양의 약수다. 그냥 6의 약수로만 적을게요. 약수다라고 이렇게 뒤에다가 뭘 달아주겠다? 조건을 달아주겠다는 게 조건 제시법이에요. 맞죠? 근데 요것만 나오면 솔직히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좋을 텐데 저 뒤에 조건을 좀 이상하게 제시해 줄 때가 많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 세 가지 정도는 그냥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세 가지만 알아두면 돼. 자, 첫 번째 x가 fx는 그냥 자, 이건 무슨 집합일까요? 네, 이게 뭐죠? fx는 0이란 건 어떤 식이지? 방정식이죠. 그죠? 그럼 x들을 모아놨는데 뭘 만족하는 x들을 모아놓은 거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맞지? 그런 걸 뭐라고 부르죠?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런 집합을 이름 붙이기를 해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방정식의 해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해집합. 자, 두 번째 유사하게 당연히 뭐의 해도 모아놓을 수 있어? 부등식의 해도 모아놓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걸 똑같이 해집합이라고 부를 건데 얘는 부등식의 해집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세 번째 x바 x, y 바 f x, y는 0. 자, 얘는 뭘까요? 뭔가 이상해요. 여기 x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x, y 이런 문자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상한 놈이 와 있죠? 자, 앞에 오는 이 친구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원소의 형태를 적어놓습니다. 원소의 형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x라고 적어놨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는데? 아, 저거 뭔진 모르겠지만 숫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 x, y라는 친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쵸? 좌표 또는 순서쌍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좌표는 기본적으로 뭐야? 점이죠. 얘는 뭘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뜻이야? 점을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뜻이야. 맞지? 점을 모아놨어. 근데 어떤 걸 만족하는? 이 뒤에 fx, y는 0이라는 걸 만족하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맞지? 그럼 저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그래프예요. 그래프. 근데 뭐의 그래프인 거야? 도형의 그래프인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니? 선생님 그러면 y는 fx라고 써야 맞는 말 아닙니까? 네, 맞아요. y는 fx가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뭐야? 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뒤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거 앞에 x, y가 있었어. 이거 뭘 모아놨다는 뜻이야? 이 원 위에 모든 점들을 모아놨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원 위에 모든 점들을 모아놨으니까 얘는 원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납득이 됐을까? 근데 이런 애들은 안타깝게도 y는 fx 꼴로는 우리가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도형이라는 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실제 시험에 y는 fx의 형태가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납득 되십니까? 이 해집 솔직히 말해서 이 세 개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친구는 일단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는 두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고 부등식의 해집합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수능 범위까지 넘어가면 무조건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오케이? 자, 이건 뒤에서 차차 어떻게 접근할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워낙 자주 나오니까 미리 좀 형태를 눈에 익혀 놓읍시다. 오케이? 다 이해되셨죠? 한번 갈게요.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자, 벤 다이어그램 알지? 이거. 그지? 이 그림이죠. 자, 저 그림은 왜 그리는 거야? 이해하기 쉬우려고. 그치, 이해하기 쉬우려고. 정확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집합 하나 A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그 A 하나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립니까? 안 그립니까? 안 그리죠. 왜 하나짜리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있어? 그지? 벤 다이어그램은 근본적으로 뭘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야? 두 개의 집합 사이의 관계성을 좀 파악하고 싶을 때 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두 개의 세 개의 집합이 있으면 얘네끼리 뭔가 교집합도 있을 거고 합집합도 있을 거고 뭔가 관계성을 가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관계성들을 좀 편하게 파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시각화를 시키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굳이 하나 있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었습니까? 자,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중에 제일 다루기 편한 친구가 원소나열 같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왜 다 원소나열로 안 쓸까? 그냥 이거 선생님 근데 이거 그냥 해들 다 적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따위로 쓰는 거야? 생각보다 세상에 원소나열로 표현이 불가능한 직업이 더럽게 많아. 예를 들어볼게. x가 1부터 2 사이에 있는 실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원소나열법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 한눈에 보이지 않니? 그지? 예를 들면 처음에 1을 썼어. 그 다음에 뭐 쓸 건데? 그 다음 숫자 1.1 적을 거야. 그럼 1과 1.1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숫자들은 다 어디다 적을 거야? 순서대로 카운팅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물론 수학자들이 저 방법이 일단 존재는 할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 참고로 1부터 2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쭉 줄 세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하대. 수학자들 추측으로. 근데 아직 아무도 그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거 찾으시면 여러분 필즈상 받을 수 있어요. 진짜로. 저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하다까지는 증명을 했어. 근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뭔데? 하고 물어봤는데 그럼 모르겠네. 그런 느낌의 명제. 여러분이 혹시나 만약에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시면 여러분이 이제 필즈상을 타시고 우리나라 수학계를 빛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세 가지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워낙 자주 들었던 내용들이라 자주 들었어야 됐는데 왜 표정이 처음 듣는다 표정이지? 자, 자주 들었던 내용들일 테니까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다. 유한집합, 무한집합 내가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겠니? 그지? 원소의 개수 유한하면 유한집합이고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면 무한집합이다. 그 다음에 유한집합 중에서 조금 특이한 친구 공집합이 있죠. 그죠? 공집합은 조금 중요한 성질을 가지죠. 자, 공집합에서 중요한 성질이 뭐야? 공집합은 세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더라. 이런 거 좀 중요한 성질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해되셨죠? 자, 부분집합. 자, A가 A, B, C예요. A, B, A, B만 있다고 해보자. 자, B는 A, B, C예요. 자, 이렇게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B에도 들어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쓰죠. 그죠? 이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 하나만 기억을 해줍시다. 아시겠죠? 이걸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말고 교과서에 이런 표현도 나와 있어. 자,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모든 X가 A의 원소인 놈들,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얘가 X가 B의 원소도 되더라 라는 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A의 모든 원소들이 다 B에도 들어가 있어. 그럼 당연히 A가 B의 부분집합 아니겠니? 그지? 이거를 풀어서 쓴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교과서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십니까? 이 정도 표현은 좀 그냥 눈에 익혀만 둡시다.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동시에 성립하면 A랑 B랑 서로 어떤 집합이 되더라? 같은 집합이 되더라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들 중에서 뭐 뺀 거야? 자기 자신만 제외한 나머지.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 가지고 좀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쭉 넘어가서 페이지 2. 자, 1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4페이지. 14페이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14페이지에 있는 이런 문항들을 풀어드려야 될까요? 풀어드려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죠? 니들이 풀어. 니들 푸세요. 1번, 예를 들면 시험에서 1번에 틀려오시면 손가락 한 마디 내가 잘라버릴 거야. 알겠지? 1번 같은 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려오시면 손가락 한 마디 자를 거니까 꼭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얘들아 3번에 라 한번 봐볼래? 3번에 라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실수인 해 모임. 자, 이거 집합이야 아니야? 집합이야 아니야? 집합이 이거 집합 맞습니다. 다만 무슨 집합이 돼요? 이거? 그쵸, 공집합이 돼요. 실제로 원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집합이라는 건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안에 뭔가가 꼭 들어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십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집합으로 누가 키가 27m 이상인 사람의 모임 뭐 이런 걸 집합으로 툭 던졌어. 이거 집합은 맞아 틀려? 맞아요. 다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겠죠. 여기 증거계관이 세계관이 아니잖아. 그지? 그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준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안에 꼭 원소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14페이지에 있는 거 그냥 여기 푸세요. 이런 거까지 읽을 필요 없잖아. 그지? 조금 헷갈릴 만한 거 15페이지에 10번, 11번 이런 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자, 요거는 하나만 해보자. 둘 중에 하나. 자, 10번 해볼까? 11번 해볼까? 10번, 11번. 가위바위보 해. 생각이 제가 오케이. 자, 10번 할게요 그러면. 자, 10번 봅시다. A가 공집합 1, 2 그런 집합이 있대. 그지?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1번부터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죠. 답은 1번이야 일단. 근데 이제 왜 틀렸는지 좀 봐보자. 2, 3, 4, 5가. 오케이? 자 2번. 아니 왜냐면 그 실제로 출제자가 내가 출제자였으면 난 무조건 다 5번을 박아놓거든. 이런 답답한 문제는 그렇지 않니?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틀린 것도 한번 봐봅시다. 자, 공집합이 A의 원소가 아니다. 자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공집합은 A의 원소가 맞죠? 여기 있으니까. 그지? 자 3번 1은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라고 해야 돼? 원소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풀이고요. 수학 전공한 내 입장에서 사실 3번도 맞는 말이거든. 좀 이따 살짝 설명을 해줄게. 4번 1만 있는 집합은 A의 원소다. 자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뭐라고 고쳐야 돼요? 부분집합이라고 고치면 맞는 말이거든. 오케이? 자 5번 1, 2가 있는 집합은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틀린 말이죠. 왜? 뭘로 고쳐야 돼? 원소로 고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얘네가 다 틀렸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긴 합니다. 뭔 말인지 납득이 되셨죠? 네. 자, 이런 거 좀 헷갈리니까 잘 봐두자. 알겠지? 꼭 이런 거 한 명씩 틀려오더라고. 이게 풀 땐 별거 아닌데 막상 시험장 들어가면 긴장돼가지고 약간 헷갈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잡설이야. 이것도 탐구보고서용인데 그냥 너네 이런 문제 왜 내는 거 같아 선생님? 왜 내는 거?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그냥 너네 엿먹이 깊어서 내는 거 같아. 헷갈리라고. 헷갈리지 이러면서. 그런 거 같지 않아? 그지? 사실 이게 수학적 의의가 있는 문제예요. 놀랍게도. 그냥 탐구보고서용. 알겠지? 너네 혹시 자연수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 자연수의 정의. 어찌됐건 수학에서 모든 거에 정의가 필요하잖아. 그지? 숫자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갖다 쓸 거야? 좀 그렇지 않나? 그지? 수학자들이 자연수의 정의를 내려주고 싶었어요. 자연수에다가 또. 그러면 자연수라는 건 결국 근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한 거야? 개수에서 출발한 거야. 사과 1개, 사과 2개 막 이런 데서 출발한 거야. 이제 수학자들이 어떻게 자연수의 정의를 주면 자연스러울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수가 있는 것 중에서 수학적으로 명확한 놈들이 생각해보니까 집합은 좀 명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자연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명확하게 숫자랑 대응시킬 수 있는 애가 하나가 있어. 뭐가 있을까? 공집합은 정말 명확하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1개? 0개지. 그지? 수학자들이 공집합을 0으로 높여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원소 1개짜리 집합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원소 1개짜리 집합은 어떻게 만들까? 세상에 원소 1개짜리 집합이 너무 많잖아. 그지? 그래서 근데 얘에서 시작한 김에 얘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얘를 원소로 가지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원소가 몇 개야? 너 일로 와. 이게 실제로 참고로 이게 실제로 자연수의 정의예요. 수학자들이 쓰고 있는. 그럼 이제 원소 2개짜리 집합을 만들어내야겠지, 그지? 원소 2개짜리 집합. 여기다 원소를 몇 개 추가하면 돼? 1개 추가하면 되겠지. 하나 못 추가할까? 하나 못 추가할까? 공집합을 추가할 수는 없죠. 이미 있으니까. 그치? 1. 즉 얘를 추가해주자 이거. 이러면 이게 얼마다? 2라고 정의를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 건 뭐가 되겠어? 이거 원소 몇 개야? 2개지. 하나만 추가하면 되겠지. 뭐 추가해? 2 추가하자. 다음 건 3에다가 3 자신 하나 추가해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계속 확장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모든 자연수가 정의가 된다 안 된다? 되겠구나 라고 해서 수학자들이 이렇게 자연수의 정의를 내려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보여? 이게 뭔지 보여? 그래서 자연수예요. 이것도 자연수를 정의 내리는 이 과정에서 튀어나온 친구예요, 사실. 그거 그냥 맛보기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집합 꼬라지가 그래서 저 따위로 생겼어요. 보시면 11번도 보시면 0이랑 공집합이랑 막 이것저것 섞어놨지. 다 저거 자연수 정의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는 거야, 선생님들. 약간 맛배기로다가 아무거나 갖다가 내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것도 그냥 뭐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면 돼요. 저거를 물어보는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여기서 1이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거 수학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라 그랬잖아. 그지? 왜 그러냐면 1은 어떤 거야? 사실 얘야. 수학자들이 정의내리고. 그러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은 이 A라는 집합이 부분집합이 돼야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죠. 그죠? 사실 이거 이렇게 내면은 나가 수학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출제 오류 걸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집합론이라는 과목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채택해서 쓰는 내용. 잘 지금 맞췄어요. 뭐라고? 아니지. 그러니까 니들이 이런 걸 틀려오면 내가 이런 걸로 말도 안 되는 걸로 항의를 넣어주겠다 이거지. 애지간하면 틀려오지 마라 그냥. 알겠지? 나도 피곤해. 나도 피곤해. 이번에 오류 있었어요. 어? 이번에 수학 오류 없었어요. 있었으면 제일 씹었겠죠. 없었어요. 다른 학교에서 오류가 났어요. 어디요? 경기고 시험 오류 났어. 그것도 또 이상한 개는. 생각보다 시중에 오늘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지? 걔 오늘 9시에서 올까요? 자, 아무튼 이건 잡설이었고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낙 집합이 재미가 없어서 내가 이런 얘기라도 좀 해야 되겠어. 하하하. 자, 16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15번 한번 봐볼까? 15번. 자, 집합 AK는 x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는 0. x는 무슨 수? 실수라고 하네. 자, 이거 이제 무슨 집합인지 보이니? 혹시? 네. 무슨 집합이죠? 해집합이에요. 2차 방정식의 해들을 모아둔 집합이에요. 맞지? 근데 그 근들 중에서도 해들 중에서도 어떤 수들을 모아놓겠대? 실수인 애들을 모아놓겠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실수인 해들을 모아놨더니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요? 2개래요. 실근이 몇 개라는 뜻이야? 2개. 실근이 2개이면 판별식이 당연히 공보다 크다. 수여야겠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십니까? 이 표현은 워낙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좀 꼭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산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기까지 했으면 계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8번 한번 해봅시다. 자, 두 집합 A는 X바 1부터 5 사이. 자, 그 다음에 B는 X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다. 자, 이거 무슨 집합이야? B라는 집합 무슨? 그렇지, 부등식의 해집합이고. 그럼 당연히 부등식을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겠죠. 자, 이거 풀 수 있는 부등식입니까? 네. 뭐가 돼요?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십니까? 아, 네. 그죠? 뭐랑 뭐로 인수분해가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A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이쁘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제 풀어서 써보면 X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A 마이너스 3부터 A 플러스 3 사이에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됐죠? 자,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키고 싶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싶대요. 맞죠? 자,
부분집합 관계를 부등식에서 따지려면 그냥 어디다 표시하는 게 제일 편해? 수직선상에 표시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일단 쭉 그려보세요. 자, 확정적인 겁니다. 1부터 5 사이 슉슉. 자, 그러면 이제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 A-3이라는 친구가 이런 데 찍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삐져나와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A-3이 무조건 어디 찍혀야 돼? 1보다 작고 1보다 그치 작은 쪽에 찍혀야겠지. 자, A 플러스 하면 당연히 어디보다 큰 쪽에? 1보다 5보다 큰 쪽에 찍히셔야겠네. 자, 요렇게 돼야지만 만족을 하겠네. 자, 그러면 이걸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A-3이 몇보다 작아야 해? 1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근데 항상 우리가 부등식을 새로 세웠잖아. 그지? 부등식을 새로 세울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뭘 유의해야 돼요?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항상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A-3이랑 1이랑 같으면 돼? 안 돼? 같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같아지면 이 주황색 쪽이 1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지. 근데 이 하얀색 놈은 1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죠.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 둘은 같으면 안 되죠. 등호 넣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유사하게 A 플러스 3에 대해서도 부등식을 세울 건데 A 플러스 3은 몇보다 커야 해? 5보다 커야 해요. 자, 여긴 등호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여긴 등호를 넣어주세요. 요거 두 개 풀어서 A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습니까? 부등식의 해집합이 시험에 제일 자주 나와. 알겠지? 그래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 시간에 내가 풀어주긴 할 건데 여러분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대부분의 문항들은 다 뭐가 돼? 이렇게 A가 막 이렇게 들어있게 나왔어. 뭐가 되게 돼? 인수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죠? 20번은 보시면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될 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한 번만 고민을 해보셔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내가 풀어는 드릴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로 일단 풀 수는 있습니다. 공통수학 1의 부등식 파트에서 배웠던 걸 잘 써먹으면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넣어놓은 건 아니야. 이 동네에서는 이거 안 내, 거의. 안 내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봐놓으라고, 딱 한 번만 봐놓으라고 한 문제만 넣어놨어. 알겠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뭐 A는 B, 21번처럼 A는 B 찾으라고 그러면 이거 내가 풀어줄 필요 없죠? 그죠? 이 정도 여러분 할 수 있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24번은 다음 시간에 내가 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똑똑하게 풀면 또 한없이 똑똑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특이한 집합의 해석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18페이지. 자, 25번 한번 가보자. 25번. 자, 두 집합 A는 1, 2가 있고 B는 1, 3이 있대. 자, C는 X바 X는 2A-B인데 A는 라지 A의 원소고 B는 라지 B의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뭔가 굉장히 난잡하게 써져 있지, 그지? 자,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A가 A의 원소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요 스몰 A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뭐랑 뭐야? 1이랑 2죠. 그럼 이 스몰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랑 뭐겠어요? 1이랑 3이죠. 이거 다 때려 넣으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한번 다 때려 넣어 볼까요, 실제로? 처음이니까 해주는 거야, 그냥. 나중에 일일이 하면 돼. 자, 다 때려 넣어 보면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1이죠. 자,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3 되죠. 자,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1 되죠. 자, 근데 1은 뭐가 됐으니까 중복된 건 원소날법으로 쓸 때 두 번 적어 아니면 그냥 없애버려? 없어요.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웁시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중복되는 건 두 번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집합 C가 된다는 거예요. 뭐 별거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얘네를 원소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군? 3이 되겠군. 3번이겠군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좀 이상한 친구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집합 단원에서 내가 여러분을 죽여버리고 싶어. 그럼 정말 간단하게 죽여버릴 수 있어요. 이 특이한 집합 가지고 뭐 이상한 거 내면 돼. 이거 이제 워크북에 이상한 문제가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아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파악도 안 되는 이상한 문제들이 많아. 뭐 그거는 나오면 자연재해 같은 친구니까 다 버리고. 자, 일단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27번만 한번 예시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27번. 7번. 자,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가 있대. 자, A의 원소가 서로 다른 세 자연수니까 내가 A, B, C라고 적겠습니다. 괜찮나요? 영문 괜찮지? 네. 잠깐만, 좀 필만 좀 갈게.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문제 쭉 읽어보면 B는 어떤 집합이래? B는 X 플러스 Y 과. 자, 앞에 이상한 놈이 적혀있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얘가 뭐야? 얘가 원소인 거야. 원소의 형태를 적어준 거야. 알겠지? 자, X는 뭐고? X는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래. 맞죠? 그럼 내가 뭐 하라 그랬죠? 방금 여기 할 때? 그냥 그치 대입을 해서 때려 넣으라는 얘기죠. 아, 근데 이걸 일일이 대입하기에는 조금 원소의 개수가 너무 장황하게 늘어날 것 같아. 여기는 겨우 둘밖에 없었으니까 할만했는데, 그쵸? 세 개를 여기다가 다 때려 넣으면 조금 귀찮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면 반드시 단순 계산으로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추가 조건을 줘서 좀 알아낼 수 있는 걸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조건 한번 읽어보자. 자, 이 B의 원소 중에서 최소값이 얼마고 8이고 최대값은 얼마다? 24다. 그리고 NB는 5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의 원소들을 막 더해서 만들 텐데, 그지? 내가 여기에 크기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으니까 내가 임의로 정하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A, B, C 요 순이라고 정해놓고 시작할게. 괜찮겠니? 그러면 여기서 최소 원소를 뽑아내고 싶으면 당연히 우리가 뭐랑 뭐를 더하면 되겠어? 응? 그치. A를 2번 더하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A랑 A를 더해도 됩니까? A랑 B 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옆에 29번 봐봐. 29번. A랑 A를 더하기 싫은 놈들은요, 뒤에 X는 Y가 다르다고 적어놔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딱히 그런 말이 없으시면 같은 거 2번 더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최소 만들어내려면 A 2번 더해야 되니까 2A가 얼마라는 얘기야? 8이라는 얘기네. A는 얼마야? 4네. 맞죠? 최대가 얼마라 그랬지? 최대 만들어내려면 뭘 몇 번 더해야겠어? C 2번 넣어야 되겠네. 이 C가 얼마야? 24겠네. C는 얼마야? 12겠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모르는 게 하나가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어요. B가 남았어요. 그죠? 그럼 B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남은 조건 하나밖에 없잖아. NB가 얼마래? 5래.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래. 자, 그럼 B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걸 물어봤으니까 B를 한번 쭉 적어봐야겠지. 어쩔 수 없이. 자, B를 한번 쭉 적어볼게요. B는 그냥 이 적는 순서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 그냥 같은 거 2번 더한 거부터 한번 적겠습니다. 괜찮죠? 8, 2B, 24.
그 다음에 너네 둘 더한 거 4 더하기 B. 너네 둘 더한 거 12 더하기 B. 너네 둘 더한 거 16.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보니까 원래 원소가 총 몇 개였어야 해? 5개. 아니지. 지금 적어놓은 거 봐봐. 몇 개야? 아 6개요. 6개였어야 돼요. 근데 MB가 얼마래요? 아 5개. 그럼 뭔가 하나가 사라졌다는 얘기인데 왜 사라졌을까? 하나 같은 거예요. 그렇지. 중복이 일어난 거죠. 중복이 일어나서 하나가 사라져버려. 그럼 이제 뭐가 중복됐는지를 찾아야겠죠. 그죠? 처음이니까 좀 일일이 다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숙달이 되시면 여러분이 하나 지우셔야 돼요. 오케이? 하나 지우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여줄게. 자, 8이랑 2B랑 만약에 같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B가 얼마가 돼야 돼? 말이 돼야 안 돼? 왜 말이 안 되는지 알겠지? 네. B는 4부터 12 사이에 있는 자연수여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8이랑 24랑 이딴 건 생각을 할 필요도 없죠. 자, 8이랑 4 플러스 B랑 같으면 마찬가지의 이유로 B가 4가 돼버리니까 넌 불가능합니다. 맞죠? 자, 8이랑 12 플러스 B가 같으면 B가 얼마가 돼요? 그쵸. 음수가 돼버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너도 말이야. 자, 8이랑 12 딴 건 해볼 필요가 없고. 그지? 자, 그다음 2B랑 24랑 같다고 쳐보자. 자, 이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 B가 얼마가 되니까? 12가 되겠다. 자, 2B랑 4 플러스 B랑 같아.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왜? B가 4가 돼버리거든. 자, 2B랑 12 플러스 B가 같아졌다고 쳐봅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B가 얼마니까? 12니까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2B가 16이 됐어요. 자, 얘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딱히 안 될 이유는 없죠. 이거 8이니까. 그죠? 자, 실전 시험 시간이야. 하나 찾았지? 되는 케이스 하나 찾았지? 그럼 그냥 그거 답이겠죠. 그죠?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요? 나머지는 내가 모르는 모종의 이유로 답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 모두 구하시고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공부 중이니까 나머지 케이스가 왜 안 되는지까지 한번 다 알아봅시다. 오케이? 시험 시간에 이거 하나 찾았어. 이거 하면 되겠네?가 나왔어. 그러면 그냥 스탑. 답 내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 공부 중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거 2B랑 다 연결 지어봤으니까 24랑 4 플러스 B랑 연결 한번 지어보자. 자, 얘네 둘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B가 얼마가 되니까? 20이 되어버리거든. B는 4부터 12 사이에 있어요. 불가능. 자, 24랑 12 플러스 B 이거 아프다. 불가능. 그죠? 자, 24랑 16 이딴 건 해볼 필요가 없고요. 그죠? 4 플러스 B랑 그러면 12 플러스 B랑은 이건 누가 봐도 같을 수 없지. 그죠? 자, 마지막으로 4 플러스 B가 16인 경우 이것도 B가 얼마가 되니까 12가 되어야 하니까 이 케이스 모두 다 불가능하다. 아, 가능한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네. 뭐밖에 없어? 2B가 16이랑 같아지는 게 유일하게 가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B가 얼마밖에 안 되는 거야? 8밖에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B가 얼마예요? 8인 게 확정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 다 때려 넣으시면 되겠죠. 다 때려 넣으면 당연히 어떤 집합이 구해져? 집합 B가 구해질 것이고 거기서 그치 이제 A를 차집합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뭐 A 차집합 선생님 아직 안 배웠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좀 이따 차집합 할 거니까. 오케이? 자, 답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러분이 내보십시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합의 형태를 좀 이상하게 줘버리면 문제가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지. 그지? 정말 이해되셨죠? 네. 이런 것도 그래도 좀 해결을 볼 수 있으시면 좋습니다. 자.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든 우리가 이를 꽉 깨물고 최대한 주어진 정보들을 활용을 하셔서 알아낼 수 있는 거 다 알아내고 그 다음에 노가다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걸 처음부터 노가다 하겠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너무 아득하지. 그지? 자, 유사하게 30번 한번 봐볼래? 30번 A, B만 구해줄게. 알겠지? 얘도 똑같이 크기 순서 A, B, C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풀어볼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죠? 형님, 됐습니다.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주어진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푸는 게 좋다 그랬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런 원소들, 자연수들을 가지고 할 때는 무조건 뭐부터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 최대랑 최소 쪽부터 뭔가를 해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크기 순위 A, B, C, D라고 해볼게. 오케이? 자, 집합 B는요, 뭐 해서 만든 거지? A의 원소들을 더해서 만드는 거고요. 집합 C는요, A의 원소들을 곱해서 만드는 겁니다. 맞죠? 그럼 집합 B의 제일 작은 원소 O는 어떻게 나온 놈이겠니? 당연히 집합 A의 제일 작은 놈 두 개를 더해서 만든 거겠지. 방금 했다시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A 플러스 B가 얼마란 얘기겠어? 5란 얘기예요. 유사하게 집합 C의 제일 작은 놈은 뭘로 만들어진 친구겠니? 집합 A의 제일 작은 놈 A, B 두 개를 곱해서 만들어진 친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가 돼요? 5죠. A, B는 얼마가 돼요? 6이죠. 더해서 5 되고 곱해서 6 되는 거. 2랑 4. 그렇지. 그래서 A, B가 2, 3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고 시작할 수 있어. 유사하게 C, D는 뭘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겠어? 최대 쪽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정보를 좀 덜 줬어. 감춰놨어.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말을 안 해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 정보는 알아서 뽑아먹을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십니까? CD 버는 건 니들이 해. 그렇지? 똑같이 하면 돼. 자,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32, 33, 34는 내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36번도 마찬가지. 일단 여러분이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집합의 연산 해봅시다.